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고 있죠.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라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파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기사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한 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째 화물기사로 일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금상 오일 탱크로리 기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정유업계에서 14년째 화물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금상입니다. 네, 지금 파업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거점마다 지금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에 임하시는 어떤 그 소감이랄까요? 심정이 어떠세요? 저희 정유업계는 올 4월부터 화물연대에 가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S-오일 빼놓고는 나머지 정유 3사 조합원들은 이번이 처음 총파업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각오도 새롭고 결의에 가득 차서 우리가 안전운임제에 꼭 포함돼야 된다. 네. 이 위원물이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파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지금 생활은 어떻게 영위하고 계세요? 답답하죠.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업을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급여를 받으니까 파업을 해도 그 급여만 안 받으면 되는데 못 받는 걸로 끝나는데 저희는 고정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차량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할부가 한 300 정도 들어가고 월. 예. 그다음에 보험료가 한 40, 주차비 20에서 기타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추가돼서 월 400 정도 고정 지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두세 배 더 힘들죠. 네. 그렇겠네요. 근데 아무튼 근데 지금 파업하시는 입장에서 복귀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복귀하시는 분은 없는데 저희도 타 사업장 같은 경우 기존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쉬었다가 업무를 시작했는데 파업으로 들어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다음에 가족이나 이런 반대에 있어서 일부 한두 명 정도 복귀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희는 끝까지 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 그런 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튼 화물차를 운행하시지만 조합원이 아닌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좀 대화 좀 나누고 계세요?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네, 저희 같은 업종은 특히 정유업종은 거의 다 안면이 있는 분들이에요. 서로 교류도 하고 그래서 수시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파업에 심적으로는 동조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렇게 꼭 파업까지 가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않고 계시지만은 심적으로는 다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거북사스러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보도가 있어서 확인차 질문 드리는 건데요. 조합원분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다른 기사분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물리적 방해까지 한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파업하는 화물 노동자 중에 극히 일부 또 어디 조직이나 단체에서 좀 과격하거나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한 분일 뿐이지 저희는 동참을 호소하거나 그다음에 우리 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투쟁을 하는 거지 운송 방해나 그다음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건 왜곡 보도라고 저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좀 이제 과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죠. 지금 또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탱크로리 같은 경우는 근무 여건과 수입이 상대적으로 아주 좋고 과속 과적 운행도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정유 같은 안전운임제 대상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굳이 포함시킬 이유도 없다. 이런 좀 주장이 나오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까지 없습니다. 왜요? 저희가 이 안전운임제에 포함돼야 된다는 이유가 첫째로 저희가 위험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고 났을 때 화재나 폭발, 그다음에 전복이 됐을 때 수질, 대기, 토양 오염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안전하게 운송을 하게끔 네. 그런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소득이 높다, 뭐 기타 뭐 다른 뭐 이유들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시내 주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나 시멘트 BCC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행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거리로 따져보면 저희가 운임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택시 기본요금처럼 단거리가 상하차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요율이 높아요. 높은데 문제는 시내 주행이다 보니까 사고 위험 많죠. 그다음에 시간 많이 걸리죠. 피로도 높죠. 그다음에 장비 소모가 많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대형차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시내 주행 극히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그걸 금액으로 총체적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그 장거리 주행보다도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 수치만 그렇게 나올 뿐이지. 그렇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지금 시멘트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네. 이어서 정유 같은 경우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네. 만약에 명령이 내려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일단 계속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저희의 안전이 국민과 사회의 안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지고 있고 예, 정부가 진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위험물은 안전문제에 포함돼야 되고 포함이 안 되더라도 집중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관철될 때까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 상태로 계속되면 연말 되면 아예 안전운임제 자체가 폐지가 되거든요. 일몰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도 계속 파업 이어가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은 서로가 강대강으로 계속 새해까지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니까 국토부 장관께서 직접 소관 주무장관 아닙니까? 저희도 항시 대화를 하려고 대화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 좀 하자.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자. 그런 입장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뭐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모순된 부분을 어루만져서 어느 동일한 공통된 안을 이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금상 5일 탱크로리 기사였습니다.